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민주당 최고위가 시작됐을 것 같은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발언하겠다 해서 역순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곧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이고 강성필 부대변인님 내일쯤 출마 선언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네, 지금 계속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해서 많은 후보들이 출마의 의지를 밝히기도 하고 네. 또 출마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도 밝히기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본인이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 앞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설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차후에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다른 후보들과의 어떤 경선 룰을 가지고 대립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강자로서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많은 걸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스원이 이제 한국갤럽에 의뢰를 한 조사인데 이런 겁니다. 자, 대선 가상 대결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50%가 지금 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한동훈, 유승민까지 이렇게 6명과의 양자 대결, 가상 대결을 했을 때 국민의힘 후보들은 한 30%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당층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무당층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후보만 지금 앞서고 있을 뿐 나머지는 오차범위 내고 혹은 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승민, 오세훈의 경우에는 지금 27대 36, 25대 25, 35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오세훈 그리고 유승민 이 두 후보가 앞선다는 거죠. 이것도 약간 좀 흥미 있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영길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중도 무당층에게 대단히 고착화되어 있어서 확실한 지지율 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앞서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재명 대표는 누구와 상대해도 지금 무당층에서 35%를 넘지 못합니다. 네. 그것도 중도 확장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김문수 전 장관과 대결했을 때만 35%이고 나머지 국민의힘의 주자 누구와 대결하더라도 무당층에서 30%를 넘지 못해요. 그런 점에서 막상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초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 더 저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김문수 전 장관의 부족한 중도 확장성입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은 웬만하면은 오차범위 내에서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앞서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김문수 전 장관만큼은 무당층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독 처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에게만큼은 절대로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전략적인 그 당심의 판단에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무당측에서는 지금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오차범위 밖에서 벌어지는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벌어지는 결과고요. 나머지 그 국민의힘 후보들과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면서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권 레이스에서 독주 체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소영수 선배님, 결국에는 이제 무당층이 앞으로 이제 대선이 임박해질수록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권 주자라고 인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무당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뜻과 다름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그래프를 보면 무당층 내에서도 가운데 의견 유보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거기에 주목하는 게 맞고요. 무당층을 오해하는데 중도층과는 차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무당층이 이퀄이 아니에요. 네. 무당층이란 건 중도층 내에는 온건보수, 중도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중도층이 있고 온건진보, 중도진보가 있는 중도층이 있어요. 거기는 어느 정도 정치 성향을 담은 중도층이 있겠죠. 그중에 아예 정치 성향이 없는 사람층을 무당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은 전체 스펙트럼에서 매우 적지요. 중도층이긴 하나. 그렇기 때문에 무당층 자체가 중도층이라고 해석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확장성이 없다라고 단정지는 거는 조금 과한 해석일 수 있고 다만 이재명 대표에게도 무당층의 수치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 그러냐면 본인의 비호감도가 결국에는 당의 색채가 없을 때는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측의 지지층에,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양쪽의 극한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수치에서 벗어난 중도나 무당층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뭐 친윤 그룹 쪽의 후보들도 굉장히 무당층에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비례 자체가 반비례로 가는 것인데 결국에 이재명 대표 숙제는 첫 번째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만 가지고 그동안에 본인의 정치를 가져왔던 걸 벗어나야 되고 벗어나야죠. 그래서 당내 외연 확장이 첫 번째 숙제고요. 두 번째는 무당층이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해서 중간에 의견 보류층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정치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어떤 요인을 던져줄 것인가에 대한 숙제. 이게 짧지만 네. 본인이 나중에 향후에 대선 본선 레이스를 뛸 때는 달라질 굉장히 수 있다.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길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네. 당내 경선은 압도적이라고 제가 판단하지만 모든 대권은 51대 49 싸움이다. 그 마음으로 민주당은 지금 선거를 준비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조금만 바로잡자면 이게 무당층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중도, 진보, 보수는 정치 성향별 구분을 하는 것이고 이 지지 그 무당층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민주당 그 외 여타 정당들을 모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당층이라고 하기 때문에 중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이 중도라는 것은 사실 지지 정당이 있지만 본인은 중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무당층을 통상 저관여층이다, 정치의 저관여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특정 성향이 없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비토를 하고 있다, 혹은 이제 그런 부정 정서가 굳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거업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보다 월등한 무당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누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티테제를 넘어서 좀 자기만의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의 경선 한 달을 임하는 것이 저희 후보들에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층이 이렇게 이쪽 저쪽 움직이지 않고 두텁게 형성돼 있는 것, 그리고 또 일부는 이재명 대표보다 보수 후보로의 지지를 더 보이고 있는 것, 이 부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5개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어제도 대장동 재판에 이 대표 출석했습니다. 대선이 있으니까 그런데 재판에서 빼달라, 이런 요청을 이 대표가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재판부가 어떻게 답을 했을지 이재명 대표 출석 모습 보고 와서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대장동 재판 출석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대표가 이 시청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선거법 재판 상고심 토론은 왜 안 받으시는 건가요?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가 진행될 것 같으니 재판 일정을 좀 변경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 이재명 대표에게 재판부는 5월 13일과 5월 27일 두 번의 재판 기일을 잡았고 여기에 반드시 출석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날짜 좀 바꿔주십시오 했더니 안 돼. 지금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에 진짜 나중에 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사실상 거부해버렸습니다. 송명 변호사님. 바뀔 가능성 있을까요? 저 그대로 가야 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재판부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언명도 하고 공판기를 지정했는데 바뀔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생각해야 될 가능성은 저렇게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하는 경우죠. 그런 가능성을 오히려 상정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본인의 재판에서 국정감사 때문에 재판을 못 받겠다고 해서 기일을 연기해놓고 막상 그날 그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은 적이 있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공직선거법에 또 뭐가 있냐면요. 대통령 후보는 그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이미 국회의원으로서도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요. 대선 후보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구인에다가 피고인석에 앉힐 방법이 없어요.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불출석할 가능성마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정말로 불출석하게 되면 그건 국민들께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일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부터 벌써부터 사법 질서에 불복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하면 큰 역풍이 불 거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강 부대변인님,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민간업자 재판에는 증인 신분으로 출석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이 대장동 재판, 어제 이 대표가 출석한 이 재판은 본인 재판이기 때문에 출석을 마냥 안 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6월 3일 대선 기점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재판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도 안 나가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공식 선거 운동이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재판부가 양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가 양해를 해야 근데 그거는 된다. 국민의 투표권에도 저는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라든가 일각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되려는 자가 재판 출석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역풍이 불 것이다. 그런 의견도 저는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많은 국민들은 아니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2번씩 풀타임으로 오전 오후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면 이것은 개인의 재판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긴 해야 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지지할까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국민들에 대한 투표권도 방해한다는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그때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재판부가 양해를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